영자야, 나 널. 그의 속삭임이 끊어지며 저도 그 열기에 사로잡히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물방울 몇 개가 그의 손에서 제 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24평 아파트의 거실엔 남편이 즐겨 앉던 안락의자가 그대로 있어요. 먼지가 앉았지만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이곳에서 혼자 산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남편 정수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요. 영자야, 나 없어도 잘 살아라. 병상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뿐이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먹을 미역국을 끓입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미역국 맛있게 끓였네. 그런 말을 해주던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음식 맛을 봐주지 않아요.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됩니다.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봅니다. 아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준호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왔어요. 손자 이야기뿐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 너도 감기 조심해라. 그렇게 답장을 보내면 대화는 끝납니다. 아들도 바쁘겠지요.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저야 이해해요. 하지만 문득 섭섭한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로 출근하는 거예요. 60이 넘어 시작한 계산원 일이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줌마, 좀 빨리 해줘요. 계산이 틀렸네요. 다시 해보세요. 그런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생계를 위해서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기계적인 일의 연속이었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빨랐지만 저는 자꾸 뒤처졌어요.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드시죠? 그리고 젊은 분들과 보조도 안 맞고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해해요. 다음 달부터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그만두라는 얘기였습니다. 완곡하게 포장했지만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 마지막으로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말했어요. 영자 씨 수고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쓸쓸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인사였지만 작별의 인사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광고지들이 가득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눈에 띈 전단지가 있었어요. 방문 요양보호사 모집, 무경력자 환영. 글자들이 저를 향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이 제 안에서 희미한 불빛처럼 일었어요. 집에 돌아와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라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돌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7년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뭘 하며 살까? 아들한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고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모집 광고를 봤는데요. 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나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려웠지만 기대도 되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 수 있어. 쓴웃음이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면접을 본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씨 합격하셨어요. 내일부터 교육 받으러 오세요. 전화를 받고 나니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기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교육원은 지하철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나섰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었어요. 40대, 50대가 많았거든요. 예순이 넘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위축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경험도 많아 보이고 당당했거든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옆자리 분이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틀간의 교육이 끝나고 첫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씨, 박철수 시댁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이에요. 담당자가 건네준 서류를 봤어요. 박철수, 65살.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이혼 후 혼자 거주.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분일까? 잘할 수 있을까? 첫날 화요일 아침 9시. 그분 집 앞에 섰습니다. 고급 아파트 3층이었어요. 긴장 때문인지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요?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뚝뚝하고 차가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영자입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분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반백이고 수염도 며칠 안 깎은 듯 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들어와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숨이 막혔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이고 빨래는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공구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만 덮여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뭔가 만드는 일을 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해요. 알아서.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와 계란, 우유 조금이 전부였거든요. 점심은 뭘 드실까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줘요. 라면만요? 다른 반찬은요? 귀찮아요. 라면이면 충분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대충 드시면 몸에 좋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첫날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영양을 더하려고요. 다 됐습니다. 식탁에 가져다 놓으니 그분이 휠체어를 굴려서 왔어요. 움직임이 능숙했습니다.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보더라고요. 조용히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혼자 밥 먹을 때도 쓸쓸했는데 이분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어서요. 맛있게 드세요. 네.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욕은 안 해도 돼요. 왜요? 몸이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됐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것도 안 해도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됐어요. 그냥 밥만 해주면 돼요. 큰 소리를 치셨어요. 깜짝 놀란 제가 뒤로 물러서니 그분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그 말 속에서 뭔가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남의 손을 빌리는 게 자존심이 상하시는 건가 봅니다. 네, 알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화분의 꽃은 다 시들어 있었지만 버리지 않고 그냥 뒀더라고요. 2시간 정도 일하고 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럼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고했어요. 고맙다는 인사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단순히 불편한 점을 도와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그분이 문을 닫고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남편을 간병할 때도 힘들었지만 그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남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금요일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외로운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서 라면 먹는 모습, 시든 화분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금요일 아침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고 다짐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이 화요일과 똑같았습니다. 무표정하고 차가웠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밥이나. 제가 찌개 끓여드릴게요. 된장찌개 어때요? 됐어요. 그냥 간단히.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걸 드셔야 해요. 조금 강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제 일이니까요. 일이라고 해봤자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맞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정성껏 하고 싶어요. 정성이요?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그분이 조용해지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정성이라. 그리고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밥을 해드리고 간단히 정리하고 왔어요.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열어보자고요.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꾸준히 박철수 씨 댁을 다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의 벽은 높았습니다. 인사만 주고받을 뿐 더 이상은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분께 영양가 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 새벽부터 미역을 불려뒀거든요.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재료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 저예요. 김영자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소리가 없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됐어요. 문틈으로 철수 씨 괜찮으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잠깐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그분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옷도 며칠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휠체어 근처에 약통이 굴러다니고 물컵도 엎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약을 못 드신 거예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혈압약이었어요. 만성질환 관리용이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알약들을 보니 며칠치는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혈압약은 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은 무슨, 집에서 쉬면 돼.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더니 그분이 화를 내셨어요. 위험하든 말든 내 일이에요. 당신이 뭔데 간섭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얼굴이 더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간섭이 아니에요.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에요? 또 그 말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시간만 대충 채우고 가요. 철수 씨,
가라고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더니 갑자기 어지러워 하셨어요. 휠체어에 기대며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철수 씨, 달려가서 어깨를 잡았는데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안 가요. 혼자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몸이 아픈데. 아프든 말든 내 몸이에요.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패라니요. 패가 무슨 패예요? 사람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당신도 어차피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그냥 가세요. 그 말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도 생계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 걱정됐거든요. 처음엔 그랬어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철수 씨가 걱정돼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불쌍해서요? 동정심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보시고 저는 바닥을 봤어요. 가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철수 씨, 제발 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는데 그분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아주 외롭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혈압이 높으신 분이 약을 며칠 안 드셨는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죠?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또 화내실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견딜 수 없어서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철수 씨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혈압약을 며칠 못 드셨거든요. 그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뒤 연락이 왔어요. 김영자 씨, 박철수 씨가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왜요? 잘 안 맞는다고 하시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결국 실패한 거였습니다.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해드린 거예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툴까요? 왜 사람 마음을 몰라줄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요. 제발 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화가 아니라 두려움 같은 거요. 혹시 그분도 무서우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게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이 아플 때 간병하면서도 가끔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분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녁 무렵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자.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해보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원래 가는 날이에요. 거절당해도 좋으니 진짜 마지막으로 가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그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금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그분 댁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방문이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절당할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았어요. 저예요. 김영자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왔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또 침묵이었어요. 그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분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살도 빠진 것 같았고요. 들어와요.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처럼 퉁명스럽지는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약통이 여전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정리를 못하신 모양이었어요. 약은 드셨어요? 아직? 왜요? 몸이 더 안 좋아질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왜요?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걱정돼요. 정말로요.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철수 씨 앞에 앉았어요.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맞아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철수 씨를 알게 됐으니까요. 뭘 안다고요? 고작 몇 달 봐서 안다고요? 많이는 모르죠. 하지만 외로우시다는 건 알아요. 그분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무서우시다는 것도 알아요. 무서워? 내가, 뭐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요. 그분의 어깨가 살짝 움직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이 아플 때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병하면서도 가끔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분이 조금씩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서로 의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요? 네. 저도 남편에게 의지했거든요. 제가 돌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남편이 저를 더 많이 돌봐줬어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픈 사람이 어떡해요? 존재 자체로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어요. 철수 씨도 그래요. 저를 필요로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요? 네. 안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걱정하겠어요? 그분이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뭐가요? 심하게 말한 거요. 당신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걱정해줬는데. 그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그렇게 저는 계속 철수 씨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는 퉁명스러운 말뿐이었죠. 하지만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 가요에 흥얼거리자 철수 씨가 저를 문틈으로 힐끔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피했지만 라디오 볼륨은 살짝 커졌습니다. 그건 무언의 초대 같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또 어느 날은 현관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다음번에는 주전자에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른 척 받아들였죠.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62이에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건강한 애라고 했지만 그 안에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이따금씩 농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사고 전까지 큰 가구를 만드는 목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자주는 아니지만 작업실에 앉아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목수일 하셨어서 그런지 여전히 상체가 탄탄하였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 살짝 보이는 그의 까무잡잡한 피부와 근육질 팔뚝과 탄탄한 복부에 남몰래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가 흘렀고 오늘은 목욕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 씨가 처음으로 부탁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동안 씻는 게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목욕은 절대 못 도와주게 하셨는데 처음으로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아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옷 벗는 것 도와드릴게요. 철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럽네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씩 단추가 열릴 때마다 그의 가슴이 드러났어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구릿빛 피부에 남성다운 탄탄한 어깨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지를 벗겨드릴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하반신 마비로 인해 다리에 힘이 없는 철수 씨를 부드럽게 받쳐들며 천천히 옷을 벗겨드렸습니다. 물 온도 확인해 보세요. 따뜻하고 좋네요. 휠체어에서 욕조로 옮겨 앉는 것은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철수 씨의 상체를 받쳐들고 천천히 따뜻한 물속으로 들어가게 도왔습니다. 물이 몸을 감싸자 철수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긴 철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손에 닿은 따뜻한 그의 등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선 무언가임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영자는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부터 등까지 천천히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그의 피부에 닿자 미끄러운 촉감이 전해졌어요. 따뜻한 물로 인해 살짝 붉어진 그의 피부가 거품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편안히 하세요. 오랜만이라 어색해서요. 손에 든 거품볼을 그의 등 근육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거품이 칠해진 피부는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어깨선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며 작은 물줄기를 만들었어요.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조금 더 힘을 주어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자 철수 씨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어서 거품을 그의 가슴과 복부에도 발라주었습니다. 손바닥에 거품을 묻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자 미끌거리는 거품이 그의 피부를 따라 물로 떨어지며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한 욕실의 습기와 그의 따뜻한 피부, 그리고 이 친밀한 순간이 제 몸 깊숙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그 열기에 부끄러워진 저는 구부렸던 몸을 펴 일어서려 했지만 철수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저의 손등에 살짝 스치더니 자연스럽게 잡아챘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제대로 봐줘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거품이 묻은 그 손은 거칠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물방울이 잡힌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얽히며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그 순간 미세한 떨림이 온몸을 훑쳤습니다. 거품으로 인해 더욱 미끄러운 접촉이 묘한 전율을 불러일으켰어요. 철수 씨,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욕조 안에서 그의 피부가 물에 젖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스치자 철수 씨의 몸이 살짝 떨렸어요. 그 떨림이 저에게 전해지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손길 느끼는 게 오랜만이에요. 철수 씨의 고백이 나직이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한 습기가 맺혀 있었어요. 욕실의 습기와 섞여 더욱 촉촉해 보였습니다. 손을 그의 가슴 아래쪽으로 천천히 미끄러뜨렸습니다. 거품이 발라진 부드러운 살결이 손바닥에 닿자 그의 가슴이 살짝 긴장되는 게 느껴졌어요. 거품으로 인해 미끄러워진 그 촉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단하였습니다. 금지된 영역을 건드리는 듯한 전율을 불러일으켰어요. 따뜻한 물로 살짝 붉어진 그의 피부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소리와 숨소리만이 욕실을 채우는 가운데 손가락 끝이 그의 피부 결을 따라 후출 때마다 작은 탄식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랜 굶주림이 채워지는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야릇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제 손이 그의 복부를 스치며 내려가다 멈추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제 몸도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요동치고 하복부에 미묘한 열기가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자 묵은 외로움이 녹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양이 아니야. 이건 무슨 감정일까?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된 상처를 채우는 듯 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누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게. 제가 속삭이자 철수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피부 사이로 전해지는 열기가 점점 강렬해졌어요.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이 손길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머릿속 생각과 달리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철수 씨의 손이 제 팔을 따라 올라오며 가볍게 어깨를 스치자 몸은 전율로 떨렸습니다. 피부가 맞닿는 그 부드러운 마찰이
서로의 마음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철수 씨가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영자야, 나, 널, 그의 속삭임이 끊어지며 저도 그 열기에 사로잡히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물방울 몇 개가 그의 손에서 제 볼로 흘러내렸어요. 이래도 괜찮을까?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철수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따뜻한 물김과 거품의 향기가 저희를 감쌌어요. 제 눈이 감기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입술이 살며시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떨리는 접촉이었어요. 입술에 묻은 물방울의 촉촉함과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우리 모두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키스는 깊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한순간에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철수 씨의 젖은 어깨에 올라가고 그의 팔이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거품과 물방울이 저희 움직임에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진 후 저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고 제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날 살아있게 해줘서. 철수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며 조심스럽고 따뜻한 포옹이 이어졌어요. 저는 물속으로 손을 넣어 부드럽게 감싸듯 움직였습니다. 그 접촉은 조심스럽고도 깊었으며 철수 씨의 몸이 강하게 반응하며 떨렸어요. 영자야. 제 손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자 철수 씨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제 몸도 그 리듬에 맞춰 뜨거워졌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소리, 가쁜 숨소리,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만 욕실을 채웠어요.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며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깊은 위안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따뜻한 파도가 일며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평안과 충만감을 경험했어요. 철수 씨도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이 저와의 교감 속에서 풀어지며 오랜 억눌림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나드는 듯한 그 느낌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이 감정이 저를 구원하는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숨을 고르며 말없이 눈빛으로 깊은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는 단순한 요양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직감했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그분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저를 사람답게 대해줘서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철수 씨도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저도요? 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영자 씨.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그렇게 저희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진짜 시작이요. 그 후 철수 씨의 집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화분이었어요. 시들어버린 줄 알았던 꽃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매일 물을 주던 철수 씨의 정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꽃이 피려나 봐요. 제가 말하니 철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미소였습니다. 그러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나 보네요. 그 말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꽃 이야기인지 우리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화요일과 금요일 정해진 요양보호사 일정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단순히 돌봄을 받고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된 거죠. 철수 씨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집을 정리해 두곤 했어요. 일찍 왔네요. 조금 서둘렀어요. 사실 저도 그를 보고 싶어서 평소보다 빨리 나선 거였어요. 하지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 얘기, 소소한 일상까지. 예전엔 어색하기만 했던 침묵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나무가 작품이 되는 걸 보는 게 기뻤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의 눈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에 대한 그리움,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지만 아프지는 않았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도요. 영자 씨가 있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아들도 제 변화를 느낀 거였어요. 저 스스로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냥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요양보호사 일 말씀이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 오히려 보람 있어. 그럼 다행이에요. 건강만 하세요. 너도 조심해라. 짧은 통화였지만 오래간만에 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햇살은 유독 따뜻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예쁘네요. 네. 정말 예뻐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철수 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연민일까요? 저도 궁금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에게 철수 씨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지만 우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 평온한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 씨, 내일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화요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요. 네. 철수 씨가 원하시는 한 계속 올게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철수 씨를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외로움을 나누며 오히려 외로움이 줄어들었고 상처를 보듬으며 제 상처도 아물어갔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스쳐가는 풍경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예전보다 밝게 보였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 같으면 텅 빈 집이 쓸쓸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일이면 또 철수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고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62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피어나는 깊은 이야기들을 더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따뜻한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찾아오는 사랑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은빛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